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공부메이트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국제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랐는데 왜 내 월급에까지 영향이 오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거대한 고리의 비밀을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제무역론의 핵심 이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내용은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바로 그 교재 원샷 1, 2, 3 경제학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책이랑 같이 보셔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복할 주제는 바로 토픽 11번 상품 가격과 요소 가격의 관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물건값이 변할 때 우리 월급, 즉 노동의 가격과 기계 같은 자본의 가격, 임대료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는 인과관계 그래프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원리를 다시 한번 다지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우리끼리 용어부터 맞춰야겠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요소 가격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소 가격. 말이 조금 딱딱하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주로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노동의 대가, 즉 노동의 가격이 바로 우리가 받는 임금, 웨이지, 그래서 W라고 쓰고요.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을 빌리는 대가, 즉 자본의 가격은 임대료, 렌트, 그래서 R이라고 씁니다. 오늘 이 W와 R이 주인공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품 가격의 변화라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과연 어떻게 임금과 임대료 같은 요소 가격을 바꾸고 심지어는 생산 방식에까지 태풍을 몰고 오는지 그 연쇄 반응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전부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화살표가 막 얽혀 있어서 이거 복잡하겠다 싶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뜯어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모든 변화의 시작점부터 같이 가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PX의 상승입니다. P는 가격, 프라이스를 뜻하고 X는 XJ라는 상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PX는 XJ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자동차가 바로 XJ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국제시장에서 이 자동차 가격, 즉 PX가 확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모든 변화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블록입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XJ 가격이 오르니까 곧바로 W바 R이라는 비율이 따라서 올라가죠.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XJ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제라고 해봅시다. 자, 물건값이 비싸졌으니 기업들은 신나서 XJ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자를 더 많이 뽑아야 하고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노동자의 몸값인 임금이 기계 임대료인 R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분모인 R보다 분자인 W가 더 크게 뛰니까 W바 R이라는 비율 전체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이 WR이 상승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요소 가격 비율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즉,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계 한 대 빌리는 비용이나 노동자 한 명 고용하는 비용이 비슷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는 노동자 한 명 고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진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어요. 여러분이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비싸진 노동은 좀 덜 쓰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 즉 기계를 더 많이 쓰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자동차를 만드는 X제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Y제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모든 산업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L 한 단위당 투입하는 자본 K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자본 노동 비율 K분의 L의 상승.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변화가 X제 산업과 Y제 산업, 즉 경제 안에 있는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왜? 노동이 비싸졌으니까요. 모든 기업들이 생산 방식을 사람을 덜 쓰고 기계를 더 쓰는 쪽으로, 다시 말해 더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PX 상승에서 시작해서 K분의 L 상승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아주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 본 이 인과관계를 이번에는 수식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보죠. 이 비율들이 뭘 의미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끝입니다. 첫 번째, 요소 가격 비율, 바로 WR입니다. 임금 W를 임대료 R로 나눈 값이죠. 이제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구나라는 뜻이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 노동 비율 K 대 L입니다. 전체 자본량 K를 전체 노동량 L로 나눈 값. 다시 말해 노동자 한 명당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생산 방식이 더 기계에 의존하는, 즉 자본 집약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혹시 까먹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딱 3문장입니다. 첫째, 어떤 특정 상품, 예를 들어 노동집약제인 X제의 가격이 오르면, 둘째, 그 상품 생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 즉 노동의 상대적인 가격 WR이 상승한다. 바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그 유명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로 경제 내의 모든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은 덜 쓰고 자본을 더 쓰는, 즉 자본집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 이 3단계의 흐름 꼭 기억해 주세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의 논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벽돌 하나를 내 손으로 펴낸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벽 너머에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좋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경제학 개념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저희 카페에는 이미 수많은 지문과 답변 자료들이 쌓여 있고요. 또 저 경제학 짱박사와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상품 가격이라는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와 생산 방식까지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